터틀에 가려져 있던 샤이보거단이 출동할 시간입니다. 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시티즌, 모델은 건버거와 백버거, 쌍버거입니다. 이번 쌍버거 리뷰는 니치마켓으로부터 광고를 받아 진행되는 리뷰입니다. 국내에 들어오지 않는 세이코, 시티즌, 카시오의 여러 모델들을 소싱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곳이지만 여기에 더해 이벤트 기간 동안에 10% 할인 쿠폰이 추가적으로 제공됩니다. 국내 온라인 업체 중에서는 초특화가 될 것 같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건버거, 백버거 둘 중 한 점은 나눔을 진행하겠습니다. 무작위로 하는 것보다는 조건을 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생긴 게 귀엽다고 보거라는 별명을 얻은 시계가 아닙니다. 진짜 해군에 들어갔던 시계예요.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 이탈리아 해군 마리나 밀리타레가 이 시계를 실전용 다이버워치로 공식 채택한 이력이 있습니다. 실전용 해군 군납 다이버워치이기 때문에 이 나눔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해주시는 군인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나이, 성별 상관없습니다. 육군, 해군, 공군도 상관없고요. 조건에 맞는 분들은 댓글에서 건버거, 백버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메일을 적어주시면 4일 뒤 선정해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작위로 선정할 거고요. 댓글 내용에 빌런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면 선정에서 제외됨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최근 시티즌의 방향성은 탐탁치 않습니다. 제가 이 브랜드에 원하고 있던 감성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러프였거든요. 날것의 느낌. 그런데 최근에 밀고 있는 더 시티즌 시리즈 8 치요사들을 보고 있으면 너무나 메스티지화되고 있는 것 같아 조금 아쉽습니다. 탄탄한 브랜드, 시계의 아이코닉, 군납의 헤리티지, 적당한 사이즈, 저렴한 가격, 어려운 조건들을 전부 갖춘 이 7의 다이버워치와 비빌 수 있는 건 카시오 흑세치와 세이코 터틀뿐이었는데, 터틀의 리테일이 50만원대로 인상되면서 이제 쿼츠 엑세치, 오토매틱에는 보거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42mm의 사이즈입니다. 스피드마스터 터틀같이 케이스가 베젤보다 살짝 더 큰 쿠션형의 형태라 실제 사이즈감은 양쪽에서 1mm씩을 뺀 40mm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2mm의 평범한 두께, 48mm의 러그트러그. 러그는 분명 짧아 보이는데 러그트러그는 생각보다 길어요. 20mm 범용적인 러그너비, 러버 스트랩 체결 시 98g으로 결코 가벼운 시계는 아닙니다. 칼리버 8204, 42시간의 파워 리저브, 호불호가 갈리는 미네랄 글래스, 20바, 200m 방수. 시티즌은 위대한 브랜드고 보거는 완성도 높은 아이코닉 워치입니다. 제가 이걸 어디서 느끼냐면, 시계라는 게 되게 다양한 부품들의 합으로 만들어지는 조립품이잖아요. 각기 다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각기 다른 디자인을 가진 부품들이 만나면 이질적인 경계선이 필연적으로 만들어지거든요. 보고도 마찬가지로 100% 완벽하진 않습니다. 미드 케이스와 베젤 사이에 약간의 유격이나 다이얼의 싱크나 크라운 조작 시 초침이 움직이는 등의 에러가 있지만 다이얼의 깊이감을 다이얼 밖으로 퍼뜨려주는 경사진 챕터링, 때로는 반짝이는 원형의 링이 되고 때로는 부족한 공간을 채워주는 절삭된 미네랄 글라스, 미드 케이스와 하나가 된 케이스백, 시계의 디자인을 그대로 이어받은 크라운. 이미 존재하는 부품들을 단가에 맞춰 조립하는 어설픈 브랜드들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둘 다 동시에 보는 건 어지러울 것 같아요. 건버거부터 보겠습니다. 건버거는 무게성입니다. 무게성이라는 게 심심하게 보여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현 시점 무게성 다이버워치는 오히려 높게 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리지널리티, 근본을 강조하는 슴슴한 다이버워치들이 거진다 멸종해버렸거든요. 최근에 만들어지는 다이버워치들을 보면요, 미도의 오션스타, 라도의 캡틴 쿡, 론진의 레전드 다이버, 태그 호이어의 아쿠아 레이저. 요즘 다이버워치들은 되게 화려합니다. 애호가분들이 점점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다 보니까 시계 브랜드들도 시계에다가 뭔가 하려고, 뭔가 보여주려고 애쓰는 듯해요. 그런데 건버거는 다이버워치의 오리지널리티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계를 차고 다이빙을 해도, 전쟁에 나가도 이상하지 않을 그 형태로요. 그래서 이렇게 러프한 가죽 자켓이나 청자켓 같은 요리에 더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오히려 귀해진 아무것도 없는 심플한 블랙 레커 다이얼이에요. 이렇게 글래스 위에 빛이 얕게 걸리면서 안개가 낀 것처럼 뿌해 보일 때는 저점,
탁한 빛이 거치고 블랙 레커의 참맛이 드러나면서 인덱스가 처절하게 반응할 때가 고점. 백버거는 건버거와 반대로 특출난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광 도료가 다이얼과 핸즈 전체를 덮고 있어서 낮에도 밤에도 환하게 떠 있는데요. 시티즌이 이런 야광 소재를 아끼는 브랜드도 아니다 보니까 밤에는 정말 난감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 야광의 색상이 완전한 화이트였다면 또 모르겠지만 이게 살짝 오프 화이트? 노란기가 도는 아이보리 계열입니다. 그래서 옷을 맞춰 입는 게 건버거에 비해서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더 캐주얼한 풀룸에는 매트 다이얼 계열입니다. 저점도 없고 고점도 없습니다. 정면, 측면, 빛이 많던, 빛이 적던 늘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요. 찾으면 찾을 수 있는 건버거와는 다르게 풀루메로 덮인 메스티지, 다이버 워치는 보거가 거의 유일합니다. 다이얼과 베젤의 색상이 다르다 보니까 두 부분의 이질적인 색감의 균열을 어떻게 처리했을까가 가장 궁금했거든요. 너무 대놓고 드러내면 어설플 것 같고 너무 완벽하게 숨기면 촌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베젤과 만나는 챕터링의 끝부분을 보면 아주 얇게 베젤과 동일한 검정색 칠이 되어 있어서 글래스의 절삭된 면이 정확하게 이 검정색 라인을 지나가게 됩니다. 정말 변태적이라고 생각한 건 0.5mm도 채 안 돼 보이는 글래스의 경사면에 시계의 모델명이 반사되어 보여요. 이탈리아 해군이 이걸 군납 다이버 워치로 선택한 이유는 크라운 때문일 겁니다. 다이빙 중 손목 간섭을 줄이기 위한 설계로 크라운이 3시도 4시도 아닌 8시에 있어요. 사실상 오른손잡이가 시계를 손목에 찬 채로 크라운을 조작하는 건 쉽지 않고요. 시계를 손에 들고 왼손으로 크라운을 조작하는 것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무브먼트는 칼리버 8204 42시간의 파워 리저브에 마이너스 20초에서 플러스 40초의 매우 큰 1호차를 가지고 있는 시티즌 미오타의 엔트리 오토매틱 무브먼트입니다. 다이얼 하단에는 분명 이전 버전인 칼리버 8203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실제 무브먼트는 핸드 와인딩과 할 기능이 추가된 8204로 다이얼 표기와 실제 무브먼트가 서로 다른 과도기적인 상황이고요. 1977년도에 만들어진 역사 깊은 무브먼트라서 안정성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와인딩감은 사각거림에 가깝고 시간 조작감은 무거운 편. 솔직히 안정적인 감각은 아니에요. 이 정도 가격대의 시계는 브레이슬릿보다 러버가 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러버의 디자인은 찰떡처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지만 최근 애호가들이 선호하는 부들부들한 FKM 소재는 아니고 매우 단단한 편이에요. 굴곡진 소재가 착용감을 커버해주긴 하지만 손목에 맞춰 길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과거 SKX 터틀의 선례를 보듯이 한 점 정도는 저렴할 때 미리 챙겨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리뷰는 여기까지.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Trains about to roll into the bay. Such a good